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혜은입니다. 김 변호사, 혹시 차트를 달리는 남자나 프리한 19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 있죠. 서프라이즈처럼 세계 맞아요, 방방곡곡 신기하고 독특한 그런 사건들을 소개해주는 프로잖아요. 저도 가끔 보면서 저런 이야기 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았지? 라며 놀랄 때도 많았어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우리가 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쵸? 오늘 시도해보는 거죠? 네. 오늘은 그 세계 속 독특한 이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만큼은 차트를 달리는 조 변호사님? 아닙니다. 우리 차트를 달리는 조병과 신세계로입니다. 네. 일본에는 사후 이혼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해요. 사후 이혼이요? 네. 죽은 후에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 거군요. 근데 사후 이혼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거죠?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하더라고요. 관공서에 가가지고 인척관계 종료 신고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접수를 하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후 이혼이 없으니까 남편하고 인척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말하자면 시댁에 대한 며느리로서의 부양 의무 이런 게 있고, 또 나중에 시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상속도 받고 이런 인척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일본은 관공서에 가가지고 또 인척관계 종료 신고서를 하면 끝난다네요? 아, 그럼 시댁이나 처가와의 인연이 전부 끊기는 거네요. 네, 연을 끊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하게 되는데, 실제 50대의 한 여성은 30년 넘게 시댁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댁에 가면 늘 남편 앞에 따뜻한 밥과 반찬이 놓이고, 남편은 아내를 화장도 못하게 하고 치마도 못 입게 했답니다. 집착이 심했네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혼을 고민했지만 어린 아이들 때문에 죽을 각오로 참고 살다가 3년 뒤에 남편이 사망하자 사후 이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는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사후 네. 이혼은 없고요. 다만 이혼 소송 중에 일방이 만약 사망을 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소송이 종료가 돼서 배우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의 지위가 유지가 되는 상태로 상속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도 진행하다가 암에 걸린 배우자 사망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소송을 계속 끌어요. 대법원까지 가요.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막 기일을 계속 연기를 하고, 자료 달라 그러면은 뭐 계속 몇 달이고 끌고. 너무 답답하셨겠네요.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대법원까지 이분이 버티셨어요. 오. 네, 그래서 끝은 봤습니다. 이혼을 하셨군요. 네,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도 받긴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깡 마르셔가지고 항암 치료하시느라고 너무 좀 안타까웠죠. 소송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데 그 그러니까요. 과정이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우리나라도 이거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네. 사후 이혼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론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문득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 그 백일섭 배우님이 뭐 네. 조론 중이시다라는 기사가 뜬 것도 본 것 같은데요. 이 말도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라고 해요.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뜻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 본인 인생을 즐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조론이 또 별거랑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조론은 서로 이혼에 이를 정도로 감정이 나빠진 건 아니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로 각자의 삶을 자유롭게 살겠다는 합의 정도? 네. 그에 반해 별거는 보통 서로 감정이 이제 너무 좋지가 않아서 따로 살게 되는 경우죠. 이혼을 하겠다고 재판을 진행을 하다가 이혼을 안 하고 이제 조론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조정을 통해서 끝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요. 조론을 하시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잘 만드셔야 돼요. 그 합의서에 서로의 사생활 이런 거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을 꼭 넣으셔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조론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못 받으니까 합의서에 재산을 어떻게 나눈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재산을 명의 이전받는다든지 이런 내용도 합의서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론은 부부가 떨어져 이제 자유롭게 지내는 거지 네. 이혼처럼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의서를 잘 작성하세요. 네. 대표님
대표님, 저도 하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네네. 15세기 유럽에는 네네. 이혼을 막기 위한 결혼 감옥이라는 게 있었대요. 결혼 감옥? 네. 결혼을 한 다음에 그럼 난 이혼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감옥에 넣는 건가요? 아, 좀 비슷합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는 루마니아의 트란실바니아 요새교회라는 게 등재돼 있는데요. 근데 바로 이 교회 안에 결혼 감옥이 있었다고 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과거의 교회 건물 느낌인데 감옥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다고 하니 좀 섬뜩합니다. 건물 안에는 밀실이 있었는데 네. 이제 당시에 배우자의 외도나 이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혼을 허가해 줬다고 해요. 하지만 비에르탄에 사는 트란실바니아 섹슨족의 경우에 이혼에 앞서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헤어지고 싶은 부부는 네. 주교를 찾아가서 네. 이혼 의사를 밝히고 결혼 감옥에서 6주 동안 6주 동안? 네, 갇혀서 이제 같이 생활을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침대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6주를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같이 붙어서 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베개와 이불도 하나만 줬다고 해요. 세상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완전 강금 행위인데 당사자 동의에 의한 강금이네. 아마 도입되면 결혼 감옥이 무서워서 안 그래도 낮은 결혼율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 효과는 있었대요? 효과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실제로 놀랍게도 결혼 감옥을 다녀온 부부들은 대부분 이혼 의사를 철회했다고 해요. 대부분? 신기하게 300년 동안 네. 비에르탄에서는 단 한 쌍의 부부만 이혼을 했다고 하니 그 효과가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네요. 사실 우리나라도 드라마에서는 사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숙려기간이 있잖아요.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네. 우리나라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인데 숙려기간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좀 줄어든 거는 있어요. 300쌍 중에 299쌍이 이혼 의사를 철회했는데 살다 보면 다시 이혼하겠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같은 공간에 이제 붙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상대방을 조금 이해하지 않을까. 대화도 하고 네.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서로 좀 네. 이해하는 면도 있고 실제로 비에르탄 요새 교회의 사제인 울프 지에글러라는 사람이 결혼 감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게 된 이유는 사랑보다는 협업 때문이었던 것 같다. 6주간 작은 방에 갇힌 두 사람은 모든 걸 같이 해내야 했는데 흉년이 지속됐던 때에는 음식이 부족했다. 그럴 때도 부부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다시 결혼을 유지하고자 한 게 아닐까라고 했다고 하네요. 심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일정 부분은 생각할 만한 여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서로 헤어지는데도 시간은 이제 필요한 것 같네요. 세상은 넓고 독특한 이혼 문화를 가진 나라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